알릴레오 라이브를 보세요. 알라뷰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오늘 그 정경심 교수 공소장을 윤석열의 사냥법이라는 이름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차 공소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양이 굉장히 많아요. 한 70페이지가 넘는데요. 이 공소장이 사실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좀 일반 공소장하고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거나 의미하고 있어서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공소장 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일단 이렇게 긴 공소장은 제가 두 가지 범죄에서 봤어요. 하나는 국가보안법 사건이고요.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인데부터 시작해요. 예. 뭐 옛날 전쟁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분단 국가인데 어쩌고 해가지고 뭐 무슨 그리고 이 피고인은 무슨 책을 읽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그래서 이런 짓을 했다. 예, 찬양고무했다 이렇게 몇 줄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법관에게 선입견을 불러 일으키려는 전략이죠. 네. 또 하나는 조직범죄에서 이런 공소장을 봤습니다. 그것도 똑같아요. 한 행위는 몇 줄 안 돼요. 네. 근데 얘가 그 조직에서 무슨 일을 하고 뭐 누구는 무슨 일하고 누구는 무슨 일하고 뭐 그 조직은 뭐고 이렇게 막 이렇게 쓰는 공소장들이 이렇게 긴데 이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서 약간 그런 식으로 냄새? 예, 약간 이렇게 중언부언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공소장 이제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네. 공소장 크게 보면 이제 자녀 입학 부정과 관련된 의혹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인데 나중에 증거인멸을 빼더라도 거기는 조준 장관 때 이루어진 일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죠. 서울대 교수 시절에 했던 거고 민정수석 전에 있었던 게 예. 민정수석 된 뒤에도 어떻게 연관되느냐고. 맞습니다. 장관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심지어 민정수석으로서의 기여했던 부분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이고요. 외부 공개용이기 때문에 전부 다 가명 처리가 돼 있어서 예. 뭐 가, 뭐, 나뭐로 돼 있죠. 요거 지금 국회 제출용, 저도 국회에 제출된 거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소장의 내용은 맨 앞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의 지위라고 그래서 피고인의 지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장관의 배우자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한참 나오고 그 다음이 제일 분량이 많은 것이 전체 공소장의 절반 정도가 조 장관 자녀들의 스펙 관련된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지원했던 모든 대학에 제출했던 모든 스펙을 다 가짜로 위조로 예, 규정을 맞습니다. 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절반은 자녀 스펙에 관한 거고 네. 4분의 1은 사모펀드나 이렇게 자금 관련된 거고 나머지 4분의 1은 증거와 관련된 것들이고 이렇게 공소장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일단 큰 틀에서 예, 제가 맞습니다. 문의한 입장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두 분 변호사님들이 예. 이 공소장을 보고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듣지 못한 것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피사실 공표 부분을 예. 윤 총장이 철저하게 막겠다 국회에 나와서도 막았다고 그랬죠. 막았다고 했고 네. 틀어막고 있다 얘기 나온 거 없고 예. 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피의 사실, 혐의 내용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철저하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제가 뭐 좀 우스개 얘기지만 검찰이 뭐 한 달 넘게 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아마 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쪽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수사 결과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거를 좀 많이 틀어막았고 그리고 제가 있고 틀어막고 있다 얘기 나온 거 맞습니다. 없고 여러 경로로 이제 언론을 통해서는 안 알려지더라도 검찰에서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다른 경로로 뭐 참 취재를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내용이 이 공소장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흘려 넘겼는데 이사장님이 세 개. 그 세 개 찾은 게 제가 꼼꼼히 봤어요. 보니까 자녀 스펙 관련된 것 중에 부산 호텔, 부산에 있는 모 호텔 그 뭐 인턴십도 아니고 그건 하여튼 예, 그것도 일종 인턴이죠. 예. 관광학과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예, 그걸 예. 띄워놨다는 갑자기. 그 부산 호텔에서 뭐 좀 했다는 증명서 받은 거, 예. 그게 못 보던 거였고요. 아 이것도 있었구나 싶고. 그러면 저기 이제 사모펀드 뭐 횡령 그
자본시장법 위반 뭐 차명 투자 실명 거래 안 하고 차명 거래했다고 해서 이제 금융실명제 위반 이 제목이 적용돼 있는 것 중에 헤어 디자이너 그 차명 투자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 페이스북 친구 차명 투자. 그 세 건은 새로 왔습니다. 새로웠어요. 예, 맞아요. 아주 참신했어요. 네. 그러면 그 세 가지 말고는 사실은 다 공표가 다 됐죠. 됐던 거네요. 그러니까 이 공소장은요. 네. 검찰이 지난 석 달간 저질러 왔던 그 피사실 공표의 증거 서류예요. 사실상 이게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막 틀어막았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이 대국민 심리전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유출시켰어요. 이거 증거가 이 공소장이고요. 그러면 석 달 동안 수사를 했는데 탈탈 털어서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 내용 중에서 조국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 발견하신 게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없죠. 없죠. 공범으로 되어 있지 없죠. 않죠. 제가 보건 데는 몇 개가 있어요. 이제 뭐가 있냐 하면 이 모든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횡령 등등의 소위 검찰이 주장하는 정경심 씨의 범죄 행위 있잖아요. 예. 이거를 조국이 알고도 방치했다.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이거 모를 수가 없다. 그거예요. 자, 이제 그거 하나 있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자녀 스펙과 관련된 것 중에 조국 교수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딱 한 게 있어요. 공익인법법센터. 예, 저 서울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네. 여기 보면 공소장이 다 나오잖아요. 그거를 위조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최신 뉴스로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안에 파일들이 진짜 예, 예, 맞습니다. 조국 예, 컴퓨터에 교수의 있었다. 그 학교 업무 컴퓨터에 업무 그 컴퓨터에 파일이 있었다 이 나왔었죠. 얘기가 이제 흘러나왔죠. 나왔는데 이제 이 진술을 여기에 조국 교수를 연결하려면 인권법센터 소장을 했던 한인섭 교수한테서 진술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한인섭 교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수사를 받고 네. 상무위원 수사를 받고 나와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얘기를 했고 네. 오해가 다 풀렸다라고 안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검찰에서는 또 불렀어요, 그 뒤에. 예. 정경심 교수하고 전화 통화 내역 한 번 있는 모든 사람을 참고인으로 불렀거든요, 검찰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 인권유린에 해당하는 그런 만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걸 걸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공소장에서 보면 연결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뇌물. 네. 그게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정리 좀 해주시죠. 부산대 의전원에서 6학기에 걸쳐서 한 학기당 200만 원씩 1,200만 원을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받았어요. 2016년부터. 2010년 1학기부터 받았고 받을 때 명목은 뭐였냐면 2015학년도 2학기에 이 친구가 유급을 하니까 그 담당 교수님이 너 앞으로도 유급 공부 열심히 해라. 근데 공부 열심히 하는 명목으로 주고 한 학기 200만 원씩 주고 또 떨어지면 안 주겠다. 시작할 때 조건이 그랬어요. 네. 그래서 6학기 동안 1,200만 원 토탈해서 네. 받았고 또 유급을 해서 그때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게 전체 과정인데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2016년 1학기 때 조국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였어요. 그분이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이 되리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시간 여행자죠. 그분은 만약에 정말로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 직급에 대해서 진짜 잘 보이고 싶었으면 유급을 왜 시켜요? 제가 이게 황새 사냥법하고 비슷하다고 윤석열의 사냥법을 황새식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그건데 새들이 발을 움직여서 흙탕물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해서 고기가 움직이는 걸 보고 사냥을 해요. 황새는 그냥 쪼아요. 네, 그냥 대충. 그래서 먹이가 많은 곳에서는 살아남는데 환경이 나빠져서 먹이가 부족해지면 확률상 먹이가 많을 때에도 10번에 한 번 정도 성공한대요. 이 황새식 사냥법은 여기 있을 것 같아 싶으면 대충 여러 번 찍는 거예요. 그것도 효율적이죠. 가만히 있어서 물고기 움직임을 팍 눈에 힘주고 포착해서 탁 잡는 것도 전략이지만 먹이가 아주 흔할 때는 그냥 찍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지금 먹이가 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다 늘어놓고 11건을 다 허위로 몰았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걸 황새사냥법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황새식 공소장이라고. 예, 황새식 공소장이라고. 저는 이 가면극, 이 가족인질극, 이 스릴러 이게 이제 막장을 향해서 가고 있다. 다음 주쯤이면 아마 정리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봐요. 우리 알라뷰도 이제 예. 조국 전쟁에서 좀 벗어나서 예. 이제 좀 다른 이슈들도 좀 다뤄야 될 것 같아. 지금 뭐 정치권에도 굉장히 요동치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뭐 정치 그만둔 사람이 그렇게 많대. 나 때는 별로 없었는데. 제두원 감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 짓는 노무현 시민센터 건축기금으로 모두
들어갑니다. 직접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재단 홈페이지에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이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